구내염의 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첫 번째, 구강 내 보철물이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이나 잘못된 보철물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입으로 계속해서 식사 말을 할 때마다 보철물들이 구강 내 점막, 혀라든지 볼 점막이나 잇몸이라든지 계속되는 반복적인 자극을 줘서 그런 쪽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원인되는 잘못된 보철물을 수리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. 예전하고 달라서 좋은 약들도 많고 환자분들께서도 병원 잘 찾아주시고 하니까 크게 그런 일은 없지만 방치하다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단순한 구내염이면 상관이 없는데 구내염이 아주 좀 안 좋은 병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초기에 빨리 치료해서 완치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늦어져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죠. 예를 들면 구강암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. 보통 일반적 구내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 건강 상태가 좀 회복이 되고, 그렇다고 일반적인 구내염이라고 해서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일반적인 구내염이지만 그런 경우들은 좀 치과에 오셔서 약물 치료라든지 원인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심각한 암과 같은 그런 구내염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이것이 낫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나도 계속해서 구내염이 있다고 하면 근처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구내염의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, 진단을 받으시고, 만약에 그렇게 받으시면 그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러한 구내염의 형태라고 하면 아마 치과 원장님들께서 큰 병원을 추천하실 거예요. 그러면 바로 큰 병원에 가셔서 조직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로 일반적인 구내염들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낫죠. 볼이나 이런 쪽보다는 혀 아래쪽이나 아니면 혀 깊숙한 뿌리 쪽 부분, 이런 쪽을 주로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고,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구강암이 뼈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봐야죠. 또 구내염들 중에는 이제 뼈에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뼈가 많이 괴사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바깥쪽으로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해야 된다. 그래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. 꼭 병원을 찾아가서 꼭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구내염의 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첫 번째, 구강 내 보철물이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이나 잘못된 보철물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입으로 계속해서 식사 말을 할 때마다 보철물들이 구강 내 점막, 혀라든지 볼 점막이나 잇몸이라든지 계속되는 반복적인 자극을 줘서 그런 쪽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원인되는 잘못된 보철물을 수리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구내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발현되거나 바이러스 이미 커지는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늘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규칙적인 운동, 충분한 영양소 공급, 청결한 구강 관리, 이런 과정들을 늘 잘 관리해 주시면 또한 세균성 구내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강 내에는 세균들이 많이 살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상처나 염증 작용 때문에 이런 세균들이 구내염이 많이 좀 커지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구강 내 세균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유산균 치료라든지 아니면 양치질 이런 것들을 잘 좀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그 이외의 구내염들은 더 큰 병으로 가지 않도록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원인별로 구내염에 대한 대처 방법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